사연 가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날씬한 체격이었던 저는 우울증을 앓으면서 급격하게 살이 쪄 남들보다 큰 체격을 갖게 됐습니다. 가정 형편에 맞추어 대학에 진학을 했고 졸업 후 전공을 살려 몇 군데의 회사에 다녔지만 결국 권고사직을 당하며 크게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모델 오디션 공고를 보게 되었고 이제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8 사이즈 모델 김지향 씨의 사연을 제가 읽었죠? 네. 예. 안녕하세요.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플러스 사이즈 모델은 일반 모델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요. 네. 그냥 체격만 이제 마른 모델이 아니다 뿐인 거죠. 그러면 옷에는 원래 관심이 있었던 모양이죠? 사실 저는 옷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그래요? 네, 저는 대학 때까지도 엄마가 사다 주시는 옷을 입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옷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그러면 뭔가 이렇게 몸의 변화가 있고 난 다음이에요? 내가 맞는 옷이 많지 않구나를 고3 때 알았던 것 같아요. 살이 많이 찌고. 네. 얼마나 쪘어요 그때 살이? 그러니까 교복을 입으니까 잘 알 일이 없더라고요. 네, 근데 네. 이제 대학에 간다고 이제 새 옷을 사러 갔는데 어떤 여자 바지도 맞지 않더라고요. 그때 바지가 30인치까지만 나왔는데 제 허리 사이즈가 32인치였거든요. 그럼 정점을 찍었을 때가 몇 킬로그램까지? 82kg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감량을 해서 한 75kg. 어떤 계기로 데뷔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제가 모델을 꿈꿨던 건 아니었어요. 네. 원래는 대학에서 외식조리학을 전공을 해서 회사를 다니다가 예. 권고사직을 당하게 된 거죠. 제가 회사에서 잘리고 나서 너무 네. 속상해서 한 일주일은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밥도 거의 안 먹고 집에 박혀 있으니까 이제 포털 사이트 이제 새로 고침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유명 모델 오디션 프로그램이 대대적으로 광고를 할 때여서 계속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고 싶은 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도 포기했고 차선으로 선택했었던 것도 안 됐고 그러면 아무 거라도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그냥 보이는 걸 정한 거예요. 그냥 포털 사이트에 보이는 게 내 꿈이 돼서 그냥 눌러봤다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무슨 세상에. 모델 대회 그래가지고 나가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네, 원래는 유럽으로 에이전시 캐스팅 투어를 가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열리는 패션쇼를 알게 돼서 거기 네. 지원을 하게 됐고 그랬더니 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숙소를 잡은 게 돈이 없으니까 호스텔에서 지냈거든요. 네. 호스텔에서 지내면서 이제 혼자서 그 주차장이 많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거기서 워킹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대기해서 주차장 워킹 연습으로 미국 오디션에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무대에 서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합격 통지를 받아서 네, 한 달을 기다려서 패션쇼를 하게 된 거죠. 그럼 첫 무대는 지금도 강렬하게 기억날 거 아니에요? 아, 기억나요. 아직도 기억나요. 어땠어요? 그때 굉장히 큰 가디건에 스커트에 목걸이에 모자까지 풀 착장이었는데 네. 근데 막 처음이니까 너무 떨리는데 막 속도감도 안 느껴지고 아픈 조명 때문에 하얗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러면 얼마나 많이 무대에 섰어요? 보통 화보 촬영을 많이 했고 화보 촬영이 주로구나. 그리고 이제 하도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 불러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잡지 창간을 했어요. 스스로를 저를 고용하려고. 우리나라에 와서? 네. 그래서 스스로 모델이 되기 위해서 잡지를 만들었다? 다녀오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미의 기준이 뭐 어디에 내가 있는지 어떤 문화권에 사는지에 따라 되게 다른데 거기에 굉장히 매여 있다는 걸.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느낀 걸 좀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한 사람의 인생만 변화해도 정말로 의미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잡지를 만들었었고, 잡지를 더 만들기 위해서는 그럼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플러스 사이즈 여성 의류 쇼핑몰을 열게 된 거죠. 그 사이에 국내에도 플러스 모델들이 더 생겼습니까?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생겼고 지금은 플러스 사이즈 모델, 빅 사이즈 모델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그게 뭔지 물어보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데뷔했을 때는 그게 뭐예요? 라고 하는 것부터 설명했어야 됐어서 뭐 그렇게 좀 발전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네,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 플러스 사이즈 모델 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든 기억은 뭡니까? 사실 플러스 사이즈, 그러니까 뚱뚱한 여성이라고 네. 하면 게으를 것이다, 많이 먹을 것이다, 아니면 자기 관리를 안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그리고 악플 같은 것들, 뭐 기사 같은 게 날 때마다 달린다거나. 사회적인 편견 뭐 이런 것들. 그쵸.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감내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잘못됐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면 거의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누가 어디에서 볼지 모르잖아요. 저를 일단 알아야 혹은 제 얘기를 알아야 이 사람들도 그럼 나도 내 몸에 좀 더 내 몸이 어떻든 내가 어떤 사이즈고 몸무게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나와 있고요. 지영 씨 보면은요, 진짜 정말 우리가 자기로부터의 가능성을 굉장히 바닥까지 끌어다 쓰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뭐 우연히 포털 사이트 보다가 모델 그러길래 눌러서 이렇게 물어 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떤 점이 저는 제일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냐면 그 지점마다 제일 좋은 것만 골라서 갔어요. 그런가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보다가 딱 눌러서 갔어. 근데 아주 약간의 기회를 줬을 뿐인데 확 잡았어. 그 미국에 갔어. 그래서 플러스 모델로 섰어. 그러나 무대가 늘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잡지 모델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돈 들여서 잡지 만들고 거기에 하고, 또 지금은 이렇게 쇼핑몰을 하는데 지금 옷을 파는 게 아니라 너 괜찮아를 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너무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옷을 파는 게 아니라 당신 괜찮아, 당신 이뻐, 우리 되게 당당하게 살아요 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팔고 철학을 파는 거지. 그리고 그 일을 더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옷 자체보다도. 사실 그게 되게 맞아요. 그죠? 되게 진화를 잘하고 있어요, 순서대로.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 나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자존감, 그게 참 높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자존감이라는 게 그 사람이라면 살면서 이렇게 무기력, 뭐 힘든 시기 이런 네. 뭔가 늘 있어요.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없애야 한다기보다는 저는 조절을 하면서 그런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사랑이라는 거, 저는 어른이 되면서 사랑이라는 건 늘 타인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거 아니라는 걸 저는 깨닫게 들었거든요. 네.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사랑한다는 것은 남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 인생이 우선적이라는 것도 이기적인 거 별개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그냥 스스로 하는 일을 사랑하면서 네. 이렇게 자존감을 기우는 편이에요. 보면은 요즘에 다 좋은데 내가 누구처럼 날씬하지 않아서 스스로를 끌어내리는 여성들이 되게 많고, 더군다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다 기본 플러스 5에서 7kg가 됐어요. 요즘에 만나보면 다 좀 이래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다 잘 나가고 있는데 오직 이 살 때문에 뭐 내가 쪘어, 요즘 너 쪘어, 뭐 이것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속상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봐, 이렇게 말해봐라고 딱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어요? 제가 되게 많이 가장 많이 말했던 단어가 네. 괜찮아였던 것 같아요. 네. 뭐 오케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감량을 해도 혹은 감량하지 못해도 그것은 본인이 선택할 문제고,
일단 내가 괜찮아. 이 지금의 상태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이 상태로도. 네. 자,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호텔 요리사로 취업을 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키워왔던 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함께 요리를 하며 만난 남편이 6년 전 갑자기 농사를 짓겠다며 귀농을 선언했습니다. 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우리 부부의 싸움은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남편을 도우며 직장 생활과는 달리 농사일이 주는 보람과 평온이라는 매력을 느끼게 됐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귀농해서 활동하신 지는? 저는 2017년도에 귀농을 했고 지금 한 4년 차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특급 호텔에서 네. 일을 하셨다. 네, 호텔에서 23살 때 졸업을 하고 네. 바로 특일급 호텔에 취업을 해서 9년 정도. 거기서 벌써 9년이나 네. 그러면 일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네, 네. 주로 거기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한식에서 이제 한식 파트. 한식. 예, 예. 한식당에 보면은 한식 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요리들은 거의 다 했었고, 예, 네, 그랬었어요. 그럼 남편도 그러면은 네. 그 같은 계통에서 만나신 거예요? 네, 같은 업장의 선배님이셨어요. 아, 같은 같은 호텔에 있었어요? 네, 같이 근무? 한식당에 같이. 아, 사내 연애를. 네. 그러셨군요. 근데 그러던 중에 그 남편이 귀농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갑자기 열심히 일을 하다가 신랑이 귀농을 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6년 네. 전쯤에.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반대를 했죠. 하지 말아라. 지금의 안정적인 호텔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좋은데 왜 이 일을 포기하느냐. 그래서 반대를 한 1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서로 의견이 다른 거잖아요. 귀농하자고 그러고 네. 나는 여기가 안정적이라 괜찮다 그러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툼도 있었겠네요. 엄청 많이 싸웠어요. 네, 만약에 이 생활을 포기하고 귀농을 하겠다면 당신 도장을 찍고 들어가라는 정도로 네, 그렇게 많이 싸웠고 그만 살자. 이거 나는 안 절대 내려간다. 들어가지 말아라. 네, 왜냐면 조리사로 일을 하면 일단 지은정이라는 제 이름이 있고 맞아. 셰프라는 제 이름이 제 직업이 있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포기한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귀농을 결심한 이유는 뭡니까? 일단 농사를 짓고 싶어 했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귀농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귀농하고는 둘 사이는 괜찮아진 거예요? 이제 신랑이 달팽이 농사를 진다고 들어간 네. 거거든요. 아, 달팽이요. 네네. 그래서 그 달팽이를 키우려면 혼자 하기 너무 힘드니까 네. 제가 토요일마다 가서 조금씩 도와줬어요. 제가 일을 도와주다 보니까 네. 그 일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요? 네. 흙을 만지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거기에서 느끼는 희열감이 있더라고요. 뿌듯함도 있고 그리고 내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같이 귀농을 하게 됐어요. 근데 농사일이 처음이니까 그게 만만치가 않을 텐데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예. 일단 일단 하우스나 땅에 딱 나가면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기구들이 다 크고 삽 같은 거 삽질하면 다 몸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실패는 없었어요? 중간에 이제 잘 모르니까 달팽이들이 물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물 속에다가 하루 정도 새끼 애들을 담가놨는데 2, 3만 마리가 다 집단 폐사한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모양이군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물을 좋아해서 살짝 뿌리는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걔네들이 물 속에 이렇게 있으면 숨을 쉴 수 없고 죽는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제 금전적인 손실도 엄청 났겠네요. 또. 그걸. 그렇죠. 왜냐면 그때까지 키운 게 한 4개월 정도
됐던 새끼들인데 그동안의 시간 그리고 사료 4개월짜리. 무려 그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리니까 정말 허망하더라고요. 이제 5년 차죠? 농부 5년 차쯤 됐죠? 네, 지금 5년 차쯤 됐죠. 어떤 때 보람을 느낍니까? 아이들과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일을 할 때는 제가 새벽에 나가서 새벽 4시, 5시에 나가가지고 저녁 8시에 들어오고 네. 그러다 보면 아이들하고 얼굴 보기도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농생활을 조금씩 도와주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시간대도 많아졌고 그리고 밥을 같이 식구들끼리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특히 제가 농사 지은 걸로 아이들에게 직접 이렇게 요리를 해줘서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새로운 발견하셨네요. 야. 귀농하고 후회한 적은 없어요? 가끔씩 몸에 힘들거나 지칠 때 후회하긴 하지만 그래도 네. 지금 이 행복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너무 빨리빨리였어요. 빨리빨리 해야 되고 왜냐면 사람들이 우리 이제 식사 시간대 그 전에 미리 빨리 만들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대접을 해야 되고 막 뭐든지 빨리빨리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농사 귀농을 하면서부터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라는 그런 생각들이 생긴 것 같아요. 파비앙 씨 저길 한번 가보세요. 저긴 천천히 한답니다. 저는 가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 가면 빨리빨리 할 것 같아요. 성격이 급해져 갖고요. 네. 저는 지은정 씨가 그 남편분하고 같이 그 얼마 멀지 않은 시간에 네. 남양주에서 식당을 하나 차리실 것 같아요. 달팽이? 어? 아니 달팽이? 거기서 내가 기른 그걸 가지고 네. 그 요리 실력이 두 분 다 있으시니까. 아, 그렇지. 요즘에 그런 식당이 굉장히 네. 인기더라고요. 그리고 맛만 있고 영양가가 좋다면 사람들이 남양주 정도 찾아가죠. 아, 그럼요. 가깝죠, 이제. 그런 계획 혹시 없으세요? 신랑의 가장 큰 목표가 그거긴 했어요. 네. 자기가 직접 농사져서 건강한 식품들을 만들어서 그걸로 요리를 해서 네. 그거를 이제 요리를 만들어서 그 다른 사람들이 먹었을 때 행복한 건강함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그게 가장 큰 목표였어요. 어구 멋지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언젠가 그 두 개가 만나는 날이 금방 올 것 같긴 하네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귀농을 해서 농부의 일상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살고 계신 네. 지은정 씨와 그의 가족에게도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 하나만으로 눈이 부시다. 저도 저 사람처럼 빛이 될 수 있구나. 제 삶을 망가뜨리는 것 같고 도무지 자신감이라는 게 생기질 않았어요. 버티는 자가 살아남는 법이거든요. 가수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 하나로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이름이 없다는 뜻으로 한자 무명이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빛이 들지 않았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봐요. 그리고 일어나서 춤을 춰요. 나와 함께 춤추고 싶은 사람 모두 나